계속해서 준동사 중에서요, 동사인데 형용사 역할을 하는 준동사에 대해서 볼게요. 포인트 77 책을 보시면요. 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이라고 돼 있죠. 용법이라는 건 뭐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형용사는요, 명사를 수식하거나 설명을 해요. 그럼 수식이라는 건 바로 뒤에서 꾸며주거나 앞에서 꾸며주는 걸 말하는데, 좀 짧게 뭐뭐 하는, 예를 들어 볼게요. yellow leaves 그러면 노란색의 나뭇잎이죠. 노란색 나뭇잎. 이런 식으로 꾸며주는 걸 명사 수식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78을 보시면 두 번째 형용사 용법이 있는데, 비동사 뒤에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간다고 우리 예전에 이형식 동사 할 때 배웠었어요. 그래서 비동사 뒤에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가서 the leaves are yellow 라고 해서 나뭇잎들은 노란색이다 라고 명사를 서술한다고 말을 해요. 형용사는 두 가지 역할이 있다고 다시 말씀드렸어요.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랑 명사를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형용사 자리에 우리 아까 전에 배웠던 준동사에 투부정사 또는 분사라는 아이들이 들어갈 거예요. 아까 전에 처음 했었던 투부정사는요. 예문을 보실게요. 포인트 77의 첫 번째 예문을 보면 The man to meet me. 나를 만날 the man, 남자. 나를 만날 그 남자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아까 집을 지을 돈이라던가 집을 지을 건설할 시간이라고 했었죠. 투부정사는 뭐뭐 할이라고 해석을 더 많이 하고요. 그런데 투부정사 말고 또 들어갈 수 있는 게 우리 ing 즉 분사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falling이라고 한다는 것, falling은 떨어지는 이라고 해석을 해요. 뭐뭐 하고 있는 이었죠. 그래서 떨어지고 있는 나뭇잎들, falling leaves라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가 더 있어요. 아까 전에 배웠던 거 그냥 ing 붙여서 분사라고 해요 라고 했었는데, 분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falling, 동사에다가 ing 붙인 것을 현재 분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동사에다가 ed, 꼭 ed는 아니지만 pp 형태라고 해서 과거 분사라고 해요. 이따가 역할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으니까 한 번 더 다시 볼게요. 자, falling leaves라고 하면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죠. 그래서 떨어지고 있는 잎들이라고 하면 되는데, fallen leaves라는 것도 있어요. 이 fallen이라는 건 이미 떨어지고 없는, 즉 이미 떨어져 있는 나뭇잎들, 낙엽이라고 하죠. 그래서 fallen leaves라는 건 과거 분사라고 하고 falling leaves는 현재 분사라고 해요. 이렇게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두 번째로 비동사 뒤에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The leaves are falling 그러면 잎들이 떨어지고 있다 라고 하고요. 떨어지고 있는 중이다. 우리 맨 처음에 비동사 했을 때 이다, 있다라고 해석을 하죠. 그래서 떨어지고 있는 중, 떨어지는 중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두 번째는 방금 전에 배운 과거 분사 있잖아요. are fallen 하게 되면 수동태의 일종인데요. The leaves are fallen, 나뭇잎들이 이미 떨어져 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동사에 ing를 붙였어요. 그런데 명사를 수식하거나 명사를 비동사 뒤에서 설명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현재 분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fallen leaves 또는 they are 또는 leaves are fallen이라고 한다면 pp 형태라고 하며 이것을 우리 말로는 과거 분사라고 하고, 분사라는 건 즉 형용사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것이 챕터 7에 사실 나오는데 좀 이어지는 것들이라서 제가 왔다 갔다 중요한 것만 먼저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남은 게 하나가 더 있었죠. 준동사는 명사인 척하는 것들, 형용사인 척하는 것들, 그리고 아까 이쪽에 썼던 부사 역할을 하는 것들. 마지막 남았어요. 부사인 척하는 부사 역할의 준동사를 살펴볼게요. 포인트 79을 보시면요. 부사라는 것은 일단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수식하는 게 동사인데요. 동사를 수식하는 걸 부사라고 하고, 너무 어려우면 그냥 뭐뭐 하기 위해서 라고 제일 많이 쓰는 목적을 나타내는 것들이 있어요. 예문을 보면 to hear news, 뉴스를 듣기 위해서 we went into the restaurant. 우리는 식당에 들어갔다. 뭐뭐 하기 위해서. 문장 맨 앞에 올 때 투부정사가 맨 앞에 오면요. 그리고 콤마가 찍혀 있으면 100%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반대, 요 밑에 보니까 두 번째 예문 돼 있죠. 분사 구문이에요. hearing news라고 한다면 뉴스를 들으면서,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는 걸 분사
구문이라고 했죠. hearing이라는 이 hearing, ing를 붙인 hearing, 현재 분사, 분사를 사용해서 구로 만든 문장을 분사 구문이라고 하고 hearing news, 뉴스를 들으면서 we went into the restaurant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다시요. 부사 역할을 하는 준동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투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제일 많이 해석하고요. 분사 구문은 뭐뭐 하면서라고 제일 많이 해석을 해요. 그 이외에도 문맥에 맞춰서 해석을 할 건데 그 이외의 뜻은 포인트 8에 나와 있죠. 8이 보시면 투부정사가 동사를 수식하면 주로 목적이었지만 결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럼 예문을 보시죠. 예문을 보시면 두 번째 예문 볼게요. She grew up. 그녀는 성장했어요. To be a famous singer. 유명한 가수가 되기 위해서 성장한 것 말고요. 성장하고 자라다 보니까 그 결과 유명한 가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성장해서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그리고 포인트 81 하나 더 있어요. I'm sorry to trouble you. 우리 처음에 말씀드렸던 I'm glad to meet you 같은 것들 있죠. 자, 왜 sorry 한지, 왜 미안한지, 아니면 왜 glad, 왜 기쁜지, 왜 I am happy, 왜 자기가 해피한지에 대한 형용사를 수식해 줄 때 감정의 원인을 말해요. 그러니까 왜 놀랐는지, 왜 기쁜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를 써서 부가적인 의미를 주는 것들을 부사적 역할을 하는 준동사라고 하고요. 포인트 82 하나 마지막이네요. 이번에는요. 난이 형용사라고 돼 있는데 어려울 난 쉴 이자 한자가 들어간 거예요. It is difficult 아니면 it is easy라는 형용사를 주로 쓰면서 뭐 하는 건 쉽고 뭐 하는 건 어렵다. 뭐뭐 하기에 쉽고 뭐뭐 하기에 어렵다라고 해석을 하는 표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포인트 83하고 84를 보시면 투부정사와 동명사 같은 경우에는 동사를 변형시킨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어가 없어요. 그러면 주어, 진짜로 주어를 쓰고 싶을 때 그걸 의미상 주어라고 하고요. 대신 형태가 조금 다른데요. 포인트 83에 있는 투부정사는 의미적으로 의미상 주어를 넣어줄 때 for 플러스 목적격을 쓰고요. 그럼 목적격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목적어가 다시 말하면 예문을 볼게요. It is hard. 어려워요. 뭐가? For him. 그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그가 to solve the problem.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고요. 포인트 84 보시면요. 사람 명사는 주로 소유격을 쓰는데요. 소유격이라는 건 나의라고 생긴 것들 있죠. 그의, 그녀의라고 생긴 것들이지만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동명사 앞에 he is passing the exam. 일 경우에는 그가 pass the exam 하는 것은 I'm sure 확신한다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의 passing the exam 하면 말이 안 되니까 그가 시험에 합격하리라고 확신한다 라고 해석할 때 이럴 때는 동명사 앞에서는 소유격을 쓴다는 것. 그 이외에도 일반 그대로 명사는 그대로 쓰는 것, 뭐 통격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대로 명사를 쓰면 그 명사가 바로 주어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챕터 7을 이미 설명을 다 했었는데 챕터 7을 한번 가볼게요. 방금 칠판에 쓴 부분들은 사실 챕터 7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89, 포인트 89를 보시면요. 현재 분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 방금 말했던 부분. 포인트 90, 과거 분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명사 수식하는 분사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포인트 91을 보시면 서술용법이라고 돼 있는 건 설명이라는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비동사나 이형식 동사들 뒤에서 어떤 상태이다, 뭐 하고 있는 중이다, 어떻게 되어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부분이 포인트 91하고 92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포인트 93하고 포인트 94 보시면요. 감정동사라는 게 나오는데요. 감정동사는 뭐냐면요. 첫 번째 제일 많이 쓰는 게 surprise라는 단어가 있어요. surprise는 놀라다가 아니고요. 놀라게 하다예요. 정확히 말하면 놀라게 만드는 건데 그 동작을 놀라게 만들면 ing를 쓸 거예요. surprising news를 쓸 거고요. news는 놀랍게 만들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the news is surprising 이런 식으로 쓸 거고요. surprised, ed를 붙여서 과거분사를 만들게 되면 놀라게 한 걸 받은 거니까 그냥 놀라게 된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surprised가 되고 I was surprised가 될 거예요. 그거 말고도 다양한 것도 있어요. shocking 아니면 shocked라던가 embarrassing. 발음 조심하세요. 당황하는 건 embarrass 뭐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요. embarrassed 또는 embarrassing이라고 하시면 돼요.
이런 단어들은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들이고요. 그렇게 만들면 ing를 쓰는 거고요. 그 감정을 받은 거면 ed, pp 형태를 쓰시면 돼요. 마지막 아까 전에 부사적 용법에서 분사 구문 만드는 게 있는데 방법이 있어요. 포인트 95하고 포인트 96를 보시면 분사를 사용해서 구가 들어가 있는 문장인 분사 구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간단히만 보면요. 원래는 절 두 가지가 있어요. 예문 첫 번째 걸 보시면 While I was walking, 내가 walking하고 있는, 걸어가고 있는 동안에 I talked with her, 나는 그녀와 이야기를 했어요 라는 동작 두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이 절 너무 기니까 간단하게 구로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생겨난 게 분사 구문이고요. 그럴 때 만드는 방법은 첫 번째, 주어가 똑같은지 확인을 해서요. 주절은 주인된 절이라서 바꿀 수가 없어요. 건드릴 수 없으니까 부사절인 즉 그 이외의 절을 좀 바꿀 거예요. 또는 생략을 할 건데 while I was walking 하고 I하고 똑같으니까 주어를 지우고요. 그리고 while이라는 접속사는 있어도 그만, 좀 강조하고 싶으면 없어도 그만, 강조하고 싶으면 냅두는 거고요. 아니면 좀 없어도 네가 알아서 판단해라 라고 하면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while도 없앤다고 치면 while 사라지고 I 사라지고 was를 being으로 바꿀 거예요. ing를 사용할 거라서 being walking이 되고요. being은 생략이 또 가능해요. 좀 복잡하죠? 그래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while I was가 전부 다 없어지고 walking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분사를 사용한 구라고 말을 한 거고요. 밑에 아주 간단하게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6단계로 설명이 돼 있죠. walking, I met her 이렇게 짧게 된 것, 그것을 분사 구문이라고 하고요. 주로 뭐뭐 하면서라는 동작이 훨씬 많아요. 동시 상황들이 많으니까 주로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시면 간단할 거예요. 나머지는 동사도 12시제가 있었듯이 준동사에도 시제가 있어요. 그런데 12개는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거고요. 우리가 제일 많이 들어본 것들을 그냥 일반이라고 하고요. 단순 시제라고 표현을 하고 나머지 또 have pp라는 것들을 붙이면 완료 시제들이 돼요. 자세하게 각 챕터마다 완료 시제에 대해서 써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좀 복잡하거나 모르신다 그러면 똑같이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면 되겠고요.